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 채널 김동현입니다. 이번 수업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롯데 낙천대 아파트 물건입니다. 사건 내역 보겠습니다. 자, 서울 북부지방법원 본원 2019 타경 8283호. 자, 물건의 종류는 아파트. 전용 면적은 33.9평. 그리고 대지권은 12.8평. 토지와 건물은 일괄 매각인 아파트다. 휘경동 롯데 낙천대. 자, 어느 지역을 가도 만날 수 있는 이 낙천대. 11층입니다. 사건 접수는 작년 2019년 9월 25일 있었고 1차 진행은 2월달에 있었으나 유찰됐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아마 길 변경했지 않나 싶은데, 자, 그리고 유찰됐고, 처음에 유찰됐고, 그리고 2차에서 변경을 했고, 자, 그리고 이제 2020년 5월 11일 날 2차 5억 2200에서 진행 예정입니다. 37일 전입니다. 소유자, 채무자는 이 누구 같은 사람이고, 채권자는 어떤 은행입니다. 이 사건이 접수되고 진행되는 동안 어떤 이해관계자들의 접수가 있었는지, 특별히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해관계자가 있는지, 자, 그것을 한번 흔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문건 접수 내역을 봅니다. 자, 근저당권자 감정평가서, 집행관 현황조사 보고서, 압류권자들 교부 청구, 근저당권자 채권계산서 제출, 근저당권자 열람복사 신청, 채권자 변경 신고서 제출, 근저당권자의 근저당 채권자의 변경이 한번 있었다라는 것 외에 기타 점유권 등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자, 점유관계조사서 보겠습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점유자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물건의 종류마다 주목해서 분석해 봐야 될, 좀 더 관심 가지고 봐야 될 포인트들이 다르다. 그러나 아파트에서는 점유자가 누구냐가 참 중요합니다. 점유관계 미상. 자, 현황조사서를 위해 현장 방문해서 소유자, 점유자 만나지 못했다. 자, 점유자 확인 불가능. 자,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소유자 전입돼 있더라. 전입세대 열람에서 소유자 흔적만 발견했고 실제 점유는 누가 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자, 보시면, 자, 2015년 11월 31일 첫 번째 근저당이 보입니다. 이거. 자, 공유자 전원 전부 이전, 소유자 매매, 공유자 전원권을 사들이면서 소유권을 가져왔고, 2015년 11월 30일 이 소유권을 가져오는 날, 이날 같은 날 근저당 대출을 받았다. 자, 그리고 2018년부터 대부 개인 채권자, 세무서, 서울특별시 또 은행, 이 은행에서 이제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자, 경제적 상황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 흔적은 충분히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그런 전세권이나 임차권 같은 건 보이지 않습니다.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 낙찰받는다면 어떤 것을 인수하게 될 것인가. 자, 등기 사항에 인수할 것은 없더라. 자, 말소 기준 등기인 근저당 이후의 모든 권리는 소멸된다. 자, 관리비 연체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소유자의 그동안에 지나왔던 흔적들을 보면 경제적 상황이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은 짐작이 됩니다. 이 관리비 연체 금액이 과다하면 입찰가와 그리고 명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관리실에 꼭 확인하시고, 확인할 때 각종 공과금의 포함 여부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유자, 임차인 발견할 수 없고 소유자라고 추정은 됩니다. 자, 그럼 명도 계획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소유자 세대를 상대로 인도 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잔금 납부 1에서 약 3개월 정도 명도 소요될 겁니다. 자, 강제 집행을 한다면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는 소요될 것이고, 이 400 이하에서 협의가 된다면 평화적으로 이사비를 주고 내보내는 것이 최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 강제 집행을 해보면 별로 기분 좋지 않습니다. 또 돈은 돈대로 많이 나갑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들어갑니다. 이래서 약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협의가 잘 되면 한 달 정도면 됩니다. 그러나 강제 집행을 하면 이 3개월도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진행 속도에 따라서. 휘경 롯데 낙천대 동평형대 물건의 가격을 보면, 자, 호가 9억이 있습니다. 이 제일 비싼 거 같고 7억도 있고 이 가격 편차가 크죠.
자, 이럴 때 이 물건은 당장 거래될 물건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결국 이걸 먼저 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거래됐던 내용 보면 뭐 6억 9천, 5억 5천도 있었습니다. 5억 5천의 가격이 최근에 있었다. 뭐 거래 완료. 있는데 또 9억 호가가 있다. 이렇게 가격 편차가 커서 클 때는 시장에 큰 충격이 있어서 뭔가 최근에 뭔가 변화가 있었다. 시장이 어떤 안정이 아니다. 뭐 떨어지든 오르든 어떤 이 매매 시장의 뭔가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 이런 편차가 클 때는 그런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거래 가능한 거 보면 제가 보니까 7억에서 7억 1천 이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거래됐던 가격들을 보겠습니다. 6억 7,900 샀죠. 6억 9,300. 자, 이것을 봤을 때는 7억 호가가 정말 팔고자 하는 매도자의 호가인 것 같습니다. 실제 사고 싶어 하는 사람도 이 가격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작년에 어떤 가격 변동이 있었나 보면 거래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기록이 없고 연말에 와서 6억 8천, 6억 5천 4백. 그러면 그렇다면 그 9억 호가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희망사항을 시장에 그냥 자기가 호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정가 6억 9천은 실제 거래됐던 사례와 지금 나와 있는 물건의 어떤 호가 등이 잘 반영된 금액이 아닌가. 그리고 거래를 시킨다면 6억 8천에서 한 7억 정도 이 사이에 실제 거래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근 낙찰 사례, 주변의 낙찰 사례 중에 유사한 가격대 찾아봐야 되는데, 자, 여기 제가 하나 적어놨네요. 적합한 낙찰 사례의 데이터가 없다.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중아파트, 전용 17평, 이런 것들은 지금 또 여기 보면 동양 18평 이런 것들은 별로 이 데이터의 기록을 가지고 현재 이 물건의 현 시점에서 이 물건을 판단한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좀 범위를 확대해서 휘경동 부근에 있는 다른 아파트, 대체 물건으로서 선택될 여지가 높은 이웃에 있는 동해 아파트, 청량이동 현대, 이문동 삼성 레미안, 이 두 가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2019년 10월달과 2020년 2월달이 있었습니다. 전용 면적 38.9평과 25.7평. 모두는 아니네요. 하나는 2차에 낙찰되었고 하나는 1차에 낙찰되었습니다. 자, 2020년 2월 24일에 있었던 건 1차에 낙찰되었고 19년 10월 7일은 2차에 낙찰됐습니다. 이때는 어떤 감정과 호가의 격차가 크지 않았을 것이고 이때는 감정과 호가의 차이가 있었다. 최근에 와서 뭔가 가격이 오르기 위한 호가의 증가가 있지 않았나, 이 부분에 그렇게 저는 짐작이 됩니다. 경쟁률은 8대1과 3대1. 자, 감정가는 이럴 때 거래 가능 금액은 이렇게 기록이 되었고 낙찰가는 이렇게 기록되었다. 자, 이거 거래 가능 금액 대비 낙찰가율은 94.8과 96.7. 자, 이거 우리 물건에 맞게 가중 평균을 구해보니까 95.9 정도 되겠더라. 호가 하한가 6억 8천. 자, 거래 가능 금액 이 하한가를 적용해보면 호가는 지금 7억입니다. 그러나 실제 거래가 된다면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좀 깎겠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상 하한가 적용해보면 한 6억 6,300 정도. 그리고 상한가 7억 적용해보면 6억 8,250. 자, 따라서 낙찰가는 6억 6,300 그리고 6억 8,250 이 금액 범위 내에서 낙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조금 구체적으로 내용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